안녕하세요. 언론 뉴스를 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레버리지를 줄여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지금 현재 엄중한 금융 상황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거죠. 국내외 금융시장의 충격,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라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40년 만에 최대치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높아지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든 한국이든 자신의 자국 국민을 철수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날짜가 21일이다 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 거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되게 출렁거렸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한국 증시 또한 급락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되게 많습니다.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한국의 물가는 요동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우려스럽고 매우 불안한 상황이죠. 글로벌 긴축이 이미 시작되었고 영국은 영국대로 영란은행이 금리를 무려 2번이나 올렸고 다른 나라들대로 각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한국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국은 더욱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하고 각종 정부 부채 또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정부 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가계부채 1900조, 자영업자 부채 1900조, 정부 부채 1075조인데 얼마 전에 적자재정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금세 1100조 넘어갈 거고 점점 더 안 좋아질 얘기들밖에 없죠. 게다가 자영업자들의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 유예가 3월 말이면 끝나죠. 그 자영업자부터 먼저 무너진다고 얘기하는데 뭐 하나 좋은 얘기는 들리는 게 없죠. 게다가 2022년 1월 달에는 경상수지 또한 적자로 돌아섰죠. 원자재 가격, 유가 상승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어나면서 마이너스가 된 거죠. 이건 당장 1월, 2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2022년 내내 이렇게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죠. 적자가 난다는 건 뭡니까? 달러가 유출된다는 얘기인 거죠.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2022년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금리를 5번이 아니라 7번까지 올린다고 예측하고 3월 달에 빅스텝이라고 0.5% 올린다고 하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현재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정부는 정부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또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한 이들은 그들은 그들대로 자신의 표를 사기 위해서 매표행위인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벌써부터 떠들어대고 있고 어느 곳 한 곳을 봐도 안전하고 마음을 놓을 데가 없는 거죠. 금리 상승의 충격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더들고 있죠. 그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께서는 레버리지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올해 이번에 문재인 정부만큼 말을 많이 하는 정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앞세우고 이래저래 뭘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고 국민들을 마음 놓게 하는 그런 것들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우려스럽고 더욱더 염려스러운 생각들밖에 안 드는 거죠. 조금이라도 믿고 좀 의지하면서 좀 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죠.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거다.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생길 거다. 그러므로 빚을 어떻게든 줄여놔라. 라는 얘기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죠. 철저히 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네들 간부회의를 통해 금융시장이 매우 안 좋아질 수 있다. 급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난 2월 11일 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는 1.4%, 2.8% 급락했죠. 고승범 위원장이 저렇게까지 얘기한다라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매우 심각하니 그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무리하게 빚을 진 상태에서 비투한 거다라고 하면 최대한 빠져나오는 걸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연끌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팔아서 빚을 서둘러 갚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큰 충격이 가게와 기업가, 개개인들한테 닥칠지 모르겠는 거죠.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냐면 매를 맞기 직전인 거죠. 그때 우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잖아요. 실제로 맞을 때는 아프긴 하지만 맞고 나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기 전이 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러운 거죠. 다만 매를 아주 세게 한 대 맞고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체력이 견딜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현상 같은 거죠.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렵고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걸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물가 인상에 긴축 공포에 금융권에 금융기업들이 금리를 올리는 것 관련해서는 정부 당국이나 금융당국이 동조하고 내버려 두면서 놔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에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참 앞으로 대출금리의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뭐냐? 급등할 거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1월 기준 코스픽이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발표가 되면 금리가 그에 맞춰서 또 오르겠죠. 또 오릅니다. 어떻게 될지, 어떤 모습이 일어날지는 더욱 우려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한쪽에서는 포퓰리즘으로 계속 돈 뿌려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금리 급등하고 있고 채권 가격도 채권 금리도 오르고 세금 오르고 소득세 오르고 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다 오르고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일인 거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이런 생각들이 안 들 수 없는 거죠. 앞으로의 우리네 삶이 괜찮아질까? 문제가 없을까?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겁나고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큰 일이 닥칠지, 얼마나 우려스러운 일, 무서운 일이 생길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너무 무리하게, 너무 선을 넘어서 빚을 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랠리, 양적 긴축, 대차제도표 축소, 여러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과연 괜찮은가? 정부와 기업과 가게와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려고 한 목소리 한 몸이 되어도 부족할 판인데 점점 더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정부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름 아닌 앞으로 더 이상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의미인 거지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욕하고 그치기 위함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때까지 있었던 과오, 잘못된 부분들을 불편하겠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앞으로 그와 같은 잘못을 재발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국민과 개인, 가게, 기업 모두가 잘 대응해서 이 힘든 난국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럴 수 있는 나라와 국민, 개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